흔히 풍수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물 풍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정 식물을 집에 들여놓기만 해도 불운을 막고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식물이 풍수에서 갖는 의미. 오늘 소개할 식물은 특히 재운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식물을 집안에 들여놓는 이유도 바로 그 강력한 에너지 덕분입니다. 이 식물은 단순히 재물운을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나쁜 기운을 차단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역할도 합니다. 풍수적으로 식물은 생명력과 성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은 집안의 기운도 같이 확장되고 번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식물 선택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이 풍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국수라는 식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 재물을 부르는 식물의 정체 국수.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은 바로 국수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풍수에서는 꽤 유명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재운을 끌어들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힘은 단순한 장식용 식물에 그치지 않고 풍수의 중요한 원칙을 실천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수는 특히 현관과 거실에 배치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이곳에 국수를 배치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가족이 모이는 거실에 놓으면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재운과 행운을 함께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수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풍수 식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풍수에서 국수는 단순히 재물을 상징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이 식물은 조화와 균형의 상징이기도 하며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정리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수의 생명력과 강인한 성장은 집안의 활력과 번영을 대변하며 그 자체로도 강력한 기운을 발산합니다. 3. 국수의 배치와 관리 방법. 국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치와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향 창가나 밝은 거실처럼 자연광이 풍부한 공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햇빛은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력이 집 안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주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수는 과도한 물을 주면 뿌리가 썩기 쉽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적절한 물주기는 식물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건강한 식물은 집안에 더 강력한 긍정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심한 관리를 통해 국수를 활용하면 집안의 기운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단순히 물과 햇빛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잎을 닦아주고 가지를 다듬어주는 등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화분 선택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화분의 색과 모양도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색상과 안정감 있는 모양의 화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국수와 집안 풍수의 조화. 국수는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모든 장소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창문이 없는 어두운 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장소로 식물의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실, 현관, 침실과 같은 밝고 활기가 넘치는 공간은 국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인 동쪽이나 남쪽에 국수를 배치하면 그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풍수에서는 동쪽과 남쪽이 재물운과 행운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국수를 두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수의 배치를 통해 집안의 재물운을 높이고 전반적인 에너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강조하는 조화는 단순히 식물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다른 요소들과 어우러져야 비로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수를 배치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가구나 조명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풍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 국수를 집안에 들이는 것은 풍수적으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식물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집안의 에너지를 최적화하려면 전반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집안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공간에서는 좋은 기운이 순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수를 들이기 전에 집안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가구 배치를 조정하여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의 공기가 맑고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자주 환기를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기운은 신선한 공기를 통해 더 잘 순환하기 때문에 환기는 집안의 에너지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 국수의 풍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국수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풍수 원리를 실천하고 집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풍수 비법을 통해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바꾸고 더 나은 재운과 행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풍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집을 만드는 풍수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은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자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풍수는 단순히 집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오래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구조와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면 건강, 재물운,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풍수 비결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집 만들기.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기의 순환입니다. 공기가 정체되면 나쁜 기운이 머물지만 신선한 공기가 흐르면 좋은 기운이 집안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드나들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게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질 거예요.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면 스투키, 산세베리아, 아레카야자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해보세요. 이 식물들은 공기를 맑게 하고 생명력을 더해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집은 단순히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까지 밝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A. 건강한 반려동물과 무성한 식물 가꾸기. 집안의 기운은 반려동물과 식물의 상태를 통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동물이 건강하고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집을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봅니다. 반대로 식물이 시들거나 반려동물이 자주 아프다면 집안의 에너지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기운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햇빛과 물 그리고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죠. 특히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식물을 두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식물은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공기가 탁하거나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라면 일부러라도 식물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식물이 주는 상쾌한 초록빛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자체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반려동물 역시 집안의 기운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편안하게 지내고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집은 좋은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거나 놀이 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집안 에너지를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3.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 유지하기. 풍수에서 청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안의 청소 상태는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죠. 먼지가 쌓이거나 물건이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에너지가 막히고 나쁜 기운이 머물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주기적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특히 오래된 물건이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쌓여있던 부정적인 기운도 함께 털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벽에 금이 갔거나 곰팡이가 핀 곳이 있다면 빠르게 보수해야 합니다. 곰팡이는 습기가 많고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처음으로 닿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먼지가 쌓인 현관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밝은 조명이나 초록색 식물을 두어 생기를 더해보세요. 4. 좋은 이웃관계 만들기.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는 집안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이 많고 긴장감이 흐르는 이웃관계는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서로 돕고 배려하는 관계는 집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웃과의 작은 갈등이라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보세요. 층간소음 문제나 주차 문제 등 사소한 다툼이 생기더라도 상호 존중의 태도로 해결하면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풍수에서 좋은 이웃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집안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5. 집의 구조와 배치 조정하기. 풍수에서는 집의 구조와 가구 배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거실과 안방은 집안 에너지의 중심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공간입니다. 거실은 가능한 한 밝고 넓게 유지하며 소파나 가구는 문을 등지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방은 가족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므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배치가 필요합니다. 침대는 가능한 한 벽 쪽에 두고 머리맡에 조명을 두어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거실과 안방의 창문은 밝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주 열어두고 두꺼운 커튼 대신 가벼운 소재의 커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집안의 중심에 막힌 공간이 있거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 공간에 거울을 두어 에너지를 확장시켜 보세요. 다만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비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가 곧바로 빠져나가게 하는 풍수적 금기입니다. 6. 작은 소품으로 행운 불러오기. 마지막으로 풍수에서는 작은 장식품이나 소품으로도 집안의 운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현관 입구에 밝은 색상의 화분이나 금전운을 상징하는 황금색 장식품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침대 옆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을 두어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집안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며 느껴지는 긍정적인 변화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풍수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에 더 많은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작은 실천의 연속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안에 두는 식물이 집안의 기운과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풍수지리에서는 특정 식물들이 가정의 행복과 화합, 나아가 재물운까지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식물을 집에 두면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가족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안의 기운을 망칠 수 있는 식물들과 이를 대신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양기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안의 에너지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1. 안개꽃. 단독으로 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개꽃은 순백의 아름다움 덕분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꽃입니다. 결혼식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도 자주 사용되죠. 하지만 풍수지리적으로 안개꽃은 강한 음기를 지닌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기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집안의 활력이 떨어지고 가족 간의 화합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개꽃을 단독으로 두면 병약한 가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개꽃을 집안에서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개꽃과 함께 강한 양기를 지닌 식물을 배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미가 좋은 선택입니다. 장미는 강한 양기를 발산하여 안개꽃의 음기를 중화하고 집안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안개꽃을 집에 두고 싶다면 장미와 함께 배치해 조화를 이루어 보세요. A. 수국과 동백. 집안에 두면 화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국과 동백은 보기에는 아름다운 식물이지만 풍수지리적으로는 집안에 두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식물들입니다. 먼저 수국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꽃으로 음기를 과도하게 발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기는 특히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백은 또 다른 이유로 집안에서 피해야 할 식물입니다. 동백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 불화를 유발할 수 있는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동백을 집에 두면 부부 사이가 틀어지거나 남편이 딴 살림을 차릴 수 있다는 속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집안의 에너지를 해칠 수 있는 식물을 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국과 동백을 좋아하신다면 집안 내부가 아닌 정원이나 베란다와 같은 외부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의 아름다움은 유지하면서도 집안의 기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나무. 집안 내부보다는 외부가 적합합니다. 대나무는 곧고 힘찬 기운을 지닌 식물로 풍수지리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식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강한 기운이 집안 내부에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외부의 기운을 차단하거나 집안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나무는 집안이 아니라 담벼락이나 정원 근처와 같은 외부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나무가 집안의 에너지를 막지 않도록 담장을 세워 경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나무의 긍정적인 기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의 강한 에너지를 집안에서 적절히 조절하려면 이러한 배치를 고려해 보세요. 4. 시클라멘과 칼랑코에. 가정의 기운을 억누르는 식물들. 시클라멘과 칼랑코에는 화려한 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식물은 풍수지리적으로 음기가 강한 식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음기는 집안의 기운을 억누르고 가족의 건강과 화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시클라멘과 칼랑코에를 집안에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식물들을 기르고 싶다면 집안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서 기르면 음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집안의 에너지 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양기 식물로 집안의 생기를 더하세요. 반대로 풍수지리에서는 강한 양기를 가진 식물을 집안에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표적인 양기 식물로는 장미, 동양난, 서양난, 해바라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식물은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하여 집안의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가정의 번영과 재물운을 끌어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양기 식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음기가 집안에 쌓이기 쉬운데 양기 식물은 이러한 음기를 중화시키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거실, 식탁, 창가 등 집안의 주요 공간에 양기 식물을 배치해 보세요. 이런 식물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바꿀 뿐만 아니라 공간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시각적인 효과도 뛰어납니다. 6. 작은 실천으로 집안의 기운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오늘 소개한 음기 식물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풍수지리는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실천 철학입니다. 음기 식물을 정리하고 집안에 좋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양기 식물들로 채워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장미나 동양난을 두고 안개꽃과 같은 음기 식물은 외부로 옮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집안의 화목과 안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하여 집안의 식물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풍수지리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에이, 쓰레기통이 풍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쓰레기통의 위치와 관리 상태는 집안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쓰레기통을 통해 집안의 에너지를 정돈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왜 쓰레기통의 풍수가 중요한가? 쓰레기통은 불필요한 물건이나 더러운 에너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기운을 막고 집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분처럼 방치된 쓰레기통은 집안의 기운을 서서히 시들게 할 수 있죠. A. 쓰레기통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 풍수에서는 집안의 각 공간이 특정한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쓰레기통의 위치에 따라 집안 에너지의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관은 외부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쓰레기통을 두면 좋은 기운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쓰레기 에너지와 섞여버립니다. 특히 쓰레기 냄새가 현관을 통해 퍼지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떨어질 수 있어요. 현관 근처에 쓰레기통을 두지 마세요.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통이 조리대 가까이에 있으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나빠질 수 있어요. 쓰레기통은 싱크대 아래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사람이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쓰레기통을 두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해져 숙면을 방해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쓰레기통은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장실은 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쓰레기통까지 더러우면 음의 기운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어요. 화장실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자주 비우세요. 3. 쓰레기통 관리의 기본 원칙. 쓰레기통의 위치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두어도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면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은 내부의 더러운 기운이 외부로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악취와 부정적인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칠 때까지 방치하면 집안 에너지가 고이게 됩니다. 가능하면 매일 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통은 비운 뒤에도 반드시 세척해야 합니다. 물과 중성세제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악취를 방지하고 기운의 흐름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 근처에 천연 방향제를 두거나 공기 정화 식물을 놓으면 부정적인 기운을 줄이고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초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4. 쓰레기통 색상과 디자인. 쓰레기통의 색상과 디자인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색상은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흰색, 베이지, 그레이 같은 중립적인 색상이 적합합니다. 이런 색상은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며 밝은 색상은 집안에 활기찬 기운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광색이나 강렬한 원색 같은 튀는 색상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강조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색상도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은 공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디자인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장식이 많은 디자인은 공간의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뚜껑이 부드럽게 닫히는 기능이나 분리수거가 용이한 구조처럼 기능성을 중시하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은 공간 크기에 맞는 적절한 크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큰 쓰레기통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쓰레기통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법. 쓰레기통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기운이 모이는 곳이지만 관리와 활용 방법에 따라 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변화의 도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통을 비우는 행위를 단순히 청소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정화를 위한 의식처럼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를 비울 때 내 안의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감정도 함께 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청소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비우는 행위는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이 하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통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꾸준히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쓰레기통 옆에 작은 공기 정화 식물을 놓아두면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투키,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은 공기 정화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쓰레기통 근처에 천연 방향제를 두어 악취를 줄이고 상쾌한 기운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쓰레기통은 그 자체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쓰레기통으로 교체하면 공간의 기운이 리프레시되며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공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무리. 오늘은 쓰레기통과 관련된 풍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쓰레기통은 집안 에너지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위치와 관리로 쓰레기통이 더 이상 집안의 기운 도둑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풍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방은 집안 전체 운의 중심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의 배치와 관리는 가정의 행복과 번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풍수의 지혜를 신중히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방에서 문을 열었을 때 절대 바로 보여서는 안 되는 8가지 물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돈과 관련된 물건. 안방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금고나 돈과 관련된 물건을 방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금고가 재물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금고가 노출되면 재물운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금고를 배치할 때는 반드시 방문과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이나 가구, 뒤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고 외에도 지갑, 동전, 금부치 같은 재물 관련 물건은 안방 한가운데나 방문 근처에 두지 말고 안정된 기운이 흐르는 구석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안방은 가정의 재물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를 신경 써야 하며 공간의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A. 오래된 가구와 불필요한 물건. 안방에 낡은 가구나 쓰지 않는 물건이 남아있다면 집안의 운이 정체되거나 번영의 기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오래된 물건은 부정적인 기운을 머물게 하며 이는 가정의 행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상된 가구는 가정의 안정감을 해칠 수 있으므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 안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정기적으로 처분해 공간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방의 가구와 물건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간이 정리될수록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릅니다.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3. 휴지통. 휴지통은 집안에 불필요한 기운을 모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안방에 놓인 휴지통이 눈에 잘 띄거나 뚜껑이 없는 경우 좋은 기운이 약해지고 방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이 노출되면 집안의 운이 흩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휴지통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반드시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선택하고 침대 옆이나 방문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지통은 자주 비우고 내부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안방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실천으로 집안의 운을 지켜보세요. 4. 꼬여있는 전기선. 안방에 꼬여있는 전기선은 방 안의 기운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풍수적으로 이는 인간관계와 운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선이 깔끔하지 못하면 일의 효율성과 관계의 조화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요즘은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전용 정리함이나 벽에 숨길 수 있는 장치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전기선은 최대한 숨기고 눈에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방은 안정적이고 평온한 에너지가 머물러야 할 공간이므로 전기선 정리는 필수입니다. 5. 벽에 걸린 옷과 물건. 안방 벽에 옷이나 물건을 걸어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못을 박아 물건을 걸면 안방의 중심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벽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옷은 항상 옷장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어지럽거나 산만해지면 방 안의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벽에 무엇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벽걸이형 수납도 안방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가급적 모든 물건은 가구 안에 정리하세요. 깔끔한 공간이 좋은 기운을 머물게 합니다. 6. 현관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경우. 안방에서 문을 열었을 때 현관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배치는 풍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현관문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로 강한 외부 기운이 안방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집안의 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파티션이나 높은 가구를 활용해 현관문과 안방 사이를 가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파티션 설치가 어렵다면 관엽식물을 두어 외부 기운을 완화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공간의 구분을 통해 안방에 안정된 기운을 유지하세요. 7. 주방 그릇. 안방에서 주방의 그릇이 보이는 것도 풍수적으로 피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주방 그릇은 식복과 연결되는데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면 가정의 식복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에 머물게 되므로 주방은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릇은 반드시 수납장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방 공간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안방에서 주방이 보이는 구조라면 가구를 배치해 시야를 가리거나 주방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8. 화구. 안방에서 문을 열었을 때 화구 가스레인지가 정면으로 보이는 배치는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구는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화구가 보이는 구조라면 가구를 배치해 시야를 차단하거나 파티션을 활용해 공간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화구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재물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화구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안방은 집안의 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기운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 오늘 배운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 나은 가정운과 재물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